낙찰 받자마자 대부분 파티를 하십니다. 나 낙찰 받았어. 건물주야 이러면서 파티를 되게 오래 해. 행복한 상상만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바로 임차인분들을 만나러 가요. 벌써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요? 임차인분들은 낙찰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님. 네, 안녕하세요. 다가구는 워낙 가구가 많잖아요. 명도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건물주만의 명도 꿀팁, 명도를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명도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또 많을 것 같아요. 특히나 다가구는 가구 수가 또 많잖아요. 가구 수가 많은데 동시에 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중요한 건 뭐냐, 또 다가구 주택이 대부분 경매 나온 물건을 보면 월세만 전부 다 임차가 되어 있는데 경매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경매 나오는 게 거의 9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임차인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배당을 또 다 받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배당을 못 받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배당을 또 못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0만 원 아니잖아요. 몇 천만 원, 몇 억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되게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피디님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명도는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낙찰 받고 일단은 잔금을 쳐야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그쵸.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고 나서 소유권 이전이 되면 그때 이제 명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임장을 갔을 때부터 어느 정도의 명도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빌라와 아파트와 다르게 내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내부를 확인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내가 수리비라든지 아니면 뭐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비용이 또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입찰가에서 내가 파악하지 못하고 들어갔다가 뭐 누수라든지 뭔가 파손된 부분들이 많으면 비용적으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임차인분들을 탐문을 하거나 이럴 때 사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부동산을 가서 시세 조사하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부동산에 갔더니 뭐 경매 나와서 물어보러 왔다 라고 했는데 부동산에서 잘 모른다라고 하면 다른 부동산을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임차인분을 만나기가 굉장히 좀 꺼림칙한 거죠. 괜히 좀 피하게 되고. 근데 사실 이 탐문을 할 때는 내부도 확인해야 되고 컨디션도 확인해야 되고 거주하는데 불편한 거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지만 처음부터 다짜고짜 문을 두드려 가지고 뭐 사는데 불편한 거 없어요? 내부 괜찮아요? 내부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경매 관련해서 경매 때문에 방문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왜냐면 임차인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경매가 나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경매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도움을 요청하자니 변호사 사무실한테 갈 수도 없고 법무사 사무실한테도 갈 수도 없고 부동산 소장님한테 가야 되는데 소장님이라고 하더라도 경매 절차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경매는 어떻게 보면은 경매 하시는 분들만 알다 보니까 답답한 게 있죠. 그럼 검색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인터넷에 검색을 한다든지 유튜브에 검색을 한다든지. 그렇지만 꼭 공감을 하실 겁니다. 내가 궁금한 글은 없어. 내가 궁금한 유튜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궁금한 것들을 못 물어보죠. 저는 이제 경매에 대해서 알잖아요. 자연스럽게 궁금하신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고 좀 준비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걸 넌지시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경매 절차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근데 그 중에서 임차인분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뭘까요? 계약 연장? 이사 꼭 가야 돼요? 그렇죠. 사실 그게 제일 커요. 보증금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 건가? 계속 있어도 되는 건가? 근데 만약에 이사를 가야 된다면 언제 이사 가야 되는 거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걸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간단히 좀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게 벌써 명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낙찰을 아직 받은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전 항상 좀 친절하게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갈 때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아직 제가 낙찰을 받은 건 아니지만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을 받는 날 정식으로 제가 인사드리러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다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전 이미 명도가 들어간 거고요. 제가 낙찰을 받아요. 낙찰을 받자마자 대부분 파티를 하십니다. 나 낙찰 받았어. 건물주야 이러면서 파티를 되게 오래 해. 나 그때 행복한 상상만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바로 임차인분들을 만나러 가요. 내가 낙찰 받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재계약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을 좀 염두를 해두시던지 아니면 이사 갈 계획이 이미 있으셨다면 언제 이사를 가셔야 되는 거고, 이사 가시는 분들이 또 필요한 서류들이 있거든요. 그런 필요 서류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언제 전달해드리겠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사 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그날부터 집을 알아보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직 잔금 기한까지도 오래 남았는데 이분은 이사 갈 곳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또 명도를 할 수 있고요. 제가 이거를 많은 분들이 또 물어봐요. 낙찰 받고 나서 아직 매가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잔금 기한 통지서가 날라온 것도 아니고 잔금을 내서 소유권 이전이 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임차인분들은 낙찰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서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도 빨리 이사를 가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명도를 또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되면 다가구 명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협상이 돼서 나가시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있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는 절차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5가구라고 하면 한 2-3가구 분들만 그렇게 좀 협상이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분들이랑 또 협상을 하고 날짜를 좀 조율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명도가 자연스럽게 또 돼요. 근데 또 사람 심리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해도 안 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차대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매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 뭐 임차인분들이 안 나가거나 이렇게 되면 별도의 명도 소송을 할 필요가 없어요.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인도 명령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 없이도 바로 이제 강제 집행까지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도 명령 신청을 바로 하고 이걸 가지고 또 협상을 또 1차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정문이 나왔어요. 그럼 강제 집행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해서 또 협상을 하고요.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강제 집행을 했을 때 바로 강제적으로 짐을 빼지 않습니다. 계고라는 걸 합니다. 그럼 계고를 할 때 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강제 집행까지 가는 건데 사실 강제 집행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인데요. 어제 제가 강제 집행 계고를 했습니다. 제가 낙찰 받은 빌라 물건을 계고를 또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고를 또 순서대로 또 진행을 하면 사실 크게 어려운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좀 기간이 좀 길어지고 비용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으면 그때 또 이사 비용을 좀 줘서 협의를 하시거나 하면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다가구를 수십 건 명도를 했고 저희 수강생분들도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다가구 주택 낙찰 받았잖아요. 강제 집행하신 분 단 한 분도 없고요. 최근에 저희 매니저님께서 다가구 주택을 낙찰을 받으셨어요. 전화 30분으로 명도 끝나셨습니다. 지금 낙찰 받은 지 4일 정도밖에 안 되셨거든요. 근데도 명도를 전부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라고 하면 명도 생각보다 너무 쉽다. 내가 모르면 어려운 거고 알고 나면 어렵지 않습니다. 간혹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임차인분들이 컨설팅을 받았다. 이사비를 많이 받게 해준다면서 누군가가 말을 이렇게 해라 낙찰자한테. 갑자기 막 이사비 얼마 안 주면 안 나가요.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면 너무 스트레스일 것 같거든요. 그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저는 있죠. 당연히 그런 경우도 있고 오히려 임차인분들이 그렇게 나오면은 감사하죠. 그거는 컨설팅이라고 볼 수가 없고 저는 제대로 컨설팅을 당해서 고소도 당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덫을 놨는데 덫을 제가 걸리진 않았지만 그렇게 컨설팅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한데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모르니까 점유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흔들리는 거지 법적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알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휩쓸릴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저는 연락 안 합니다. 연락 안 하고 그냥 법적 절차 넣어버려요. 그럼 그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분이 임차 보증금을 못 받으시거나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면 내가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배당도 전부 다 받으시고 일부러 악의적으로 낙찰자한테 이사비를 뜯어야겠다 이렇게 품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더 세게 나갑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결국에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더 불리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낙찰을 받고 나서 잔금을 치면 바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유권 이전이 된 상태에서 버틴다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는 법적으로 부당이득금이라는 게 더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부당이득금을 제가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전 실제로 부당이득금 청구를 했고요. 판결문도 받았고요. 그거 가지고 채권 추심도 넣은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절차를 전 해봤잖아요. 그분이 이사비 안 준다고 버티면 저는 절차하면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책 10번 읽고 강의 한 번 듣는 것보다 한 번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전 그걸로 인해서 또 새로운 경험을 했고 또 한 번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 경험하잖아요. 그 한 번 해봤는데 2번 못할까요? 3번 못할까요? 상당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저는 끌려다니지 않아요. 내가 끌려다니는 순간 점유자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아, 이 사람 흔들리고 있구나. 이 사람 지금 불안하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더 요구를 해야겠구나. 이런 게 딱 느껴지거든요. 근데 저는 딱 해버리니까 아, 이 사람 안 되겠다. 내가 한 200만 원 얘기했던 거를 100만 원, 50만 원. 그러다가 부당이득금 청구 안 하는 조건으로
저는 그냥 나갈게요. 이렇게 또 협상이 또 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명도를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매 같은 경우는 강제 집행을 못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복잡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제가 어제 강제집행 계고를 했잖아요. 이게 공매입니다. 공매로 해서 명도 소송을 진행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그 판결문을 기준으로 해서 강제집행 계고를 한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공매가 명도 소송을 하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하지만 강제집행이라는 인도명령 제도가 있다고 해서 다 강제집행을 하는 건 아닌 것처럼 공매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공매에서 이제 하필 이제 소송까지 또 가게 됐는데 또 그때 당시 생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공매로 지금까지 낙찰을 받아서 좀 편하게 계속 명도를 했는데 일부러 내가 소송을 해서 명도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게 비용이나 시간이 더 많이 드는데 이분이 이사를 나가겠대요. 아니요 가지 마세요. 아니 가지 마세요. 아니요 괜찮으니까 가지 마세요. 저 딱 기다리세요. 저 명도 소송 해야 되거든요.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상대로 명도 소송 걸 수는 없잖아요. 협의가 잘 안 돼서 제가 명도 소송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근데 또 하고 나니까 물론 기간은 많이 걸렸지만 한번 제가 프로세스 밟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요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공매로 입찰했었을 때는 비용 얼마를 더 빼놔야겠구나라는 명확한 기준이 더 생겨서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더 투자에 있어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물건에 또 직접 가서 명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평일에 가면은 임차인분 안 계실 수도 있고 주말이라고 또 다 계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세요? 저는 낙찰 받고 나서 바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평일이겠죠? 평일에 일단 가고요. 그 다음 내일 뭐 주말도 있잖아요. 안 가요. 제가 물건지의 명도 때문에 가는 거는 딱 2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매 낙찰 받은 날 한 번 가고요. 두 번째는 서류 주는 날 한 번 갑니다. 많이 내려갈 필요도 없고 평일 낮에 만약에 갔어요. 안 계세요. 저녁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주말에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낙찰을 받게 되면 법원 사건 기록 열람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이해 관계인만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낙찰을 받았으면 최고가 매수인이라고 해서 이해 관계인입니다. 법원 경매계에 가셔서 해당 경매 물건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하시면 열람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열람에 각종 서류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서류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경매가 진행이 됐을 경우에 그 임차인분들한테 서류가 가죠. 그리고 배당 요구 신청을 하셔라. 그럼 배당 요구를 신청을 할 때 계약서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계약서도 그 사건 기록 열람에 같이 등재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계약서에 뭐가 있을까요? 전화번호. 그렇죠.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만나지 않더라도 연락처를 통해서 명도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은 다가구 경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다가구 세미나를 또 진행을 해요. 제 강의 일정이라든지 강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부분들도 제가 최대한 질문 받아서 답변도 드리고 라이브로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세미나 신청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